네, 남은 30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가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얘를 그 유명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라고 합니다. 스피드가 속력이고 디스트리뷰션이 분포인데, 볼츠만은 무슨 연구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통계 연력학 혹은 뭐 엔트로피 관련해서 유명한 물리학자죠. 그리고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 네, 맥스웰은 전자기학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있죠. 곤양반입니다. 둘 다 뭐 20세기 뭐 19세기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뭐 인류 최대의 천재들인데 이 둘이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제 볼츠만의 연구 결과를 맥스웰이 보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얘를 보면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뜯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파이, 2파이, K 다 사실은 상수죠. M은 여기에 있는 입자 질량을 뜻하고 T는 온도라서 사실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다 상수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등온 조건에서.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여기는 딱히 변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상수에 드디어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 변수가 뭐다? 바로 속력이요. 그 속력의 제곱이 있고 E는 뭐냐면 그거 뭐 2.65 뭐 얼마 하는 그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 E고요. 그 안에 마이너스가 있고 역시나 요만큼들도 등온 조건이라고 하면 다 상수기 때문에 결국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속력 제곱 한 다음에 지수에 마이너스 또 속력 제곱 뭐 그런 꼴의 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수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제시해 주니까 그냥 꼴을 보고 그냥 그런 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이때 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V가 속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이 함수 결과 F의 뜻은 그때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넣고 여기다가 속력 예를 들면 100m/s, 100m/s 놓고 주어진 상수 놓고 막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온 함수 값이 속력 V가 얼마인 녀석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인가 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속력 분포를 그림으로 그린 게 요거. 알겠죠? 요거. 그래서 실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건데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냥 V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y 콜 x제곱이라고 하면 이건 증가함수잖아요. 커지면 커지잖아. 근데 y 콜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이건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그래서 얘는 속성상 증가함수 부분과 감소함수 부분이 같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속성상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커졌다가 작아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극대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어떤 특징을 갖는 함수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이 그래프의 수리적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 FV는 FV0은 0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0 넣으라는 얘기 하겠어요? 0 넣으면 뭘 수밖에 없다?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분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지하고 있는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재 왜요? 비트를 타면서 몸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가만히 있는 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정지해 있는 기체 분자는 없다라고 가정하는데 이유는 기체 분자 사이에 무엇이 벌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충돌이요. 그럼에도 가만히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짜잔, 이 개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서 있으려고 해도
걔를 들이받는 다른 기체 분자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력 분포는 가만히 서 있는 애는 없다고 가정하는 수식인지라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속력 범위는 혹은 이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한히 빠른 건 없고 아무리 빨라봐야 광속이겠지만 사실 사람에게 광속은 느린 속력이에요, 빠른 속력이에요? 빨라요. 바로 광속은 거의 무한히 빠른 속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체 분자의 속력은 0부터 해서 그냥 계속 빨라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 자, 이 경우 그래프 아래쪽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자,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적분은 어떻게 하느냐? 인티그럴 한 다음에 FV를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겠죠?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겠습니까? 0에서 무한. 바로 0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정지에 있는 것부터 해서 무한정 빠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적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값이 어떻게 된다? 1.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1의 의미가 뭐냐?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그 입자를 발견할 전체 확률입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100%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때 또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그럼 잘 봐요. 이게 어쨌거나 확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피적분 대상함수.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을 해야 되는 이 적분의 대상. 이걸 사실은 얘기하는 통계학의 전문 용어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확률 분포. 뭐죠? 확률 분포라는 말도 쓰는데 또 다른 말을 양자역학 시간에 했죠. 자, 확률을 구하기, 여기까지가 적분을 한 게 확률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적분을 하려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함수를 통계학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요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어디서도 등장하냐면 양자역학에서도 나오죠. 그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가 원래 양자역학 용어가 아니라 그 통계학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원래 이런 말을 쓰던 건데 그거를 양자역학에서 도입해서 쓴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다른 표현으로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속력 분포는 맞는데 통계 용어로는 얘 또한 확률 밀도 함수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아까 극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 네. 그럼 여기 속력이 V, X. MP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실 거 네 번째, the most probable speed라고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기서 언급하는 MP 이렇게 줄여 쓴 거거든요. 그러면 the most probable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the most니까 영어에서 사용하는 뭐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이어서 얘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 probable은 그럴듯한, 있음직한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빈도가 높다라는 뜻으로 최빈 속력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줄였을 때는 V하고 MP 이렇게 줄여 쓰는데 여기에 있는 극대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확률이 가장 큰
큰 속력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극대 현상이기 때문에 뭘 구해주면 되겠어요? 저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변수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서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못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크게 어렵지 않은 미분입니다. 그래서 0 한 다음에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놓은 most probable speed는 요겁니다. 짜잔. 2입니다. 알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도 외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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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네. 여기 지워도 되겠죠? 중간에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세 번째, 바로 이 분포와 평균 속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에버리지 스피드가 있었죠. 그걸 V바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의미상 뭐냐면 V바가 V1, V2, Vn 한 거를 n으로 나눈 거. 이게 에버리지 스피드였죠.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확률 밀도 함수와는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느냐? 확률 밀도 함수에 속력을 별량을 한번 곱해요. 그걸 다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요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통계연력학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게 계산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요거 그대로 놓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진짜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정도의 적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V 한번 곱해놓고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걸 우리가 앞서서 에버리지 스피드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쓰세요. 빨리 쓰세요. 그러면 그게, 자, 이게 아까 MP가 2였죠. most probable speed 2RT였잖아요. 근데 이건 8분의 8RT잖아. 그럼 이게 계산하면 대략 2.6 얼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에버리지 스피드가 여기서 어디에 찍히냐면 대략 한 요쯤. 여기가 에버리지 스피드가 돼요. 알겠죠? 대충 저기가. 그래서 most probable speed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더 가면 평균 속력이 여쯤 나타난다는 얘기죠.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알겠죠? 그 다음. 자, 이거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줄게요. 두 번째. 이 RMS 스피드. 자, RMS 스피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VRMS라고 썼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각각의 속력을 제곱해서 나눈 다음 이걸 다시 루트. 알겠죠? 그럼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하고는 무슨 관계냐?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무슨 함수라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속력을 곱하는데 속력을 제곱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 여기 놓고 V제곱 한번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루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 속력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3이잖아. 그럼 이게 2였고 그러면 이 RMS 스피드는 대충 어디쯤 찍히냐면 요 에버리지 스피드보다 조금 더 빠른 요쯤에 RMS 스피드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아셨죠? 여기서 알겠죠? 자, 쓰세요.
고다음. 자, 여기 줄게요. 쉬운다. 자, 고다음. 이거 관련해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예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우리말 번역?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표준 편차요. 표준 편차를 원래 영어 표현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배워본 적 있죠? 그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였냐면 이렇게 통계 데이터들이 있을 때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표준 편차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그 표준 편차가 중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포가 넙대대하다는 얘기예요? 분포가 좁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클수록 넙대대하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편차가 뾰족하다.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에 만약 이런 그래프가 더 추가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럴 때를 표준 편차 크다. 상대적으로 요게 표준 편차 작다. 이런 말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럴 때 표준 편차가 작을 때 관습적으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샤프하다. 그래프가 좀 뾰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생겼을 때 그래프가 좀 뚱뚱하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좀 모여 있을 때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그럼 이때는 어디가 평균이겠어요? 요 언저리가 뭐 평균일 거 아니에요. 평균에 대해서 좀 넙대대 하잖아. 그럴 경우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표준 편차를 보통 시그마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표준 편차의 정의가 뭐임? 표준 편차 정의가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어? 뭐라고?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표준 편차. 바로 어떤 별량이 있으면 어떤 물리량이죠. 그 놈을 제곱해요. 그런 다음 평균해요. 빼기 그 어떤 물리량을 평균해요. 그걸 다시 제곱해요. 이걸 다시 루트. 이게 표준 편차의 정의라고요. 알겠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지만 다 배운 겁니다. 수학 시간에. 알겠죠? 이때 이렇게 써먹으라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넙대대하냐 뾰족하냐의 근거를 요거로 삼는다 이런 말.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이 별량이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이 별량이 지금은 속력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 시거마는 별량이 속력이니까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걸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빼기 속력을 평균한 걸 다시 제곱한 거를 루트. 알겠죠? 그러면 이때 속력의 제곱을 평균한 거 외우라고 했죠? 3RT over M. 속력의 평균 외우라고 했죠? 8RT 파이 M 빼기에 루트를 하라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비슷한 요소가 하나 묶여 나오죠. 뭐가 있냐면 R
m 이렇게 묶여 나오니까 얘를 묶어 쓰면 이렇게 되겠군요. 3 빼기 8 파이 하고 RT 오버 M의 루트. 알겠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상수죠.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1. 얘는 커질 거예요. 언제? 온도가 커질 때. 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 넙대대해진다. 이 상황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어디가 저온이고 어디가 고온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말을 만들면 되겠어요? 자, 온도가 높다. 이 말은 고온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연력학적으로 열의 의미가 뭐예요? 연력학적으로 열의 뜻이 뭐예요? 이동하는 것이 연력학적으로 열의 정의가 뭐예요? 온도 차이. 열은 chaotic motion이에요. 우리말 번역 무질서 움직임. 알겠죠? 무질서 움직임을 유도해내는 게 그게 바로 열이에요. 그러면 무질서 움직임도 물리학적인 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은 연력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말 중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 중에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 중 엔트로피를 초등학교 때 배우진 않잖아요. 확산. 확산도 좋은 예시예요. 확산도 좋아요. 확산 맞아요? 확산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먼저 배우는 말이 있어요. 확산보다 초등학교 때. 상태 변화는 좀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때 바로 대류요. 대류. 자, 대류 어떻게? 물에다가 톱밥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초등학교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배우는 말들이 대류인데 대류나 확산 등이 chaotic motion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열이 그런 걸 유도하니까 보시다시피 온도가 올라갈수록 평균의 분포가 모여 있겠어요? 더 chaotic해지니까 분포에서 멀어지겠어요? 분포에서 멀어지는 애들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무질서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울게요. 그 다음 1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2도 있겠네요. 2는 표준 편차가 커져요. 언제 또 커질까요? 바로 가벼울 때 표준 편차가 커지겠죠? 맞습니까? 가벼울 때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모 쪽에 있으니까 이 커지면 이거 작아지겠죠.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분자량이잖아. 분자량이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가벼울수록이에요. 그죠? 그러면 왜 가벼울수록 표준 편차가 커질까요? 바로 관성이 작아서 그래요. 관성이 작아서 충돌 후에 속력 변화가 뭐하다? 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둘이 아까는 저온이다, 고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같아도 샤프할 수도 있고 브로드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온도가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 거예요. 얘가 무거운 애들이고 얘들이 가벼운 애들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라는 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또 문제 하나 붙어있죠. 연습 문제 18 붙어있죠. 이것도 미트비트 피트 기출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얘도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월요일은 뭐 한다고요? 양자역학 할 테니까 기존 수업들 꼭 복습하시고 월요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잠깐. 준우 이렇게 해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 해? 대류 정도면 되게 규칙적인 움직임. 규칙적인 움직임이란 모든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케이오틱 모션이 아닌 거예요. 케이오틱 모션의 반대말은 조직된 움직임이에요. 오거너즈드 모션. 즉 모든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오거너즈드 모션이에요. 근데 대류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는 여기로 누구는 여기로 가죠. 그래서 대류를 해도 무게중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대류하면 무게중심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 아니, 무게중심이 변하면 물이 통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물 끓이면 물이 하늘로 날아가요? 물 끓이면 물이 하늘로 날아가요? 물 끓이면 그냥 물 거기 있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걸 케이오틱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요? 잡아줘서 고마워요. 됐다. 알았어. 나한테 그거 줬어요? 그 연락처?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 해드릴게요.